최근 일본 한 방송사에서 한국의 국방개혁 내용과 일본의 국방백서를 비교하는 생방송을 했습니다. 날로 강해지는 한국 국방력에 일본이 따라가지 못한 것을 우려한 이 방송은 일본의 전문가와 전 정치인 패널들이 등장해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는 듯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무기 관련해서 한국 국방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일본이 이전에 했던 일들이었던 것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없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여 나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패널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의견을 꺼내 진행자와 나머지 패널들을 한숨을 쉬게 하는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방송에서 자료화면으로 썼던 지도에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 있어 급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 방송사가 당황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지와 한국 국방개혁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며 일본이 한국에 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일본의 방송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의 식민 지배에 있었고 한국 전쟁으로 최빈국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기에 절대로 자신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아시아 유일한 선진국으로 남을 것 같았던 일본은 이번 한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자신들의 국방비와 동률이 되자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일본이 국방비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과 맺은 조약 때문에 국내 총생산량 중 단 1%밖에 국방비로 쓰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며 일본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1%의 국방비로도 한국의 국방비를 훨씬 웃돈다면서 한국이 군사력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자본으로 무장한 일본 자위대에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BSOG 프라임 뉴스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한국 국방비, 한국의 국비 증강의 배경과 의도, 그리고 경항모와 핵 잠수함의 건조 목적이라는 주제를 방송했는데요. 여기에는 아베 내각 당시 전 국방장관과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 등이 패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한국의 GDP가 일본의 GDP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도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말하면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5년간 양국의 국방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준비해 일본은 국방비가 GDP 대비 1% 내외이지만 한국은 GDP 대비 2.64%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은 현재 일본의 국방비와 금액 면에서는 같은 수준이지만 그 쓰임에서는 한국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인건비를 비교하는 표를 제시하며 일본은 국방비에서 43%가 22만 7천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한국은 55만 5천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국방비에서 고작 39%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한국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국방비를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무기 개발이나 도입에 쓸 수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패널은 왜 한국과 일본 장병들 사이에서 이 같은 차이를 보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일본 전문가는 한국은 징집제를 택하고 있어 인건비가 싼 대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며 반대로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 모병제를 택하고 있어 한국 장병들보다 전문성이 뛰어나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이 같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는 자위대에 대해 잘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일본 내에서 자위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막장 인생을 살아온 일본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취업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이 자위대에 입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일본 자위대 병사들의 평균 학력은 많이 떨어져 있고 자부심이라던가 군기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몇몇 자위대원들은 상관의 명령에 무시하거나 조금만 위험한 임무에 차출돼도 탈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반대로 한국 장병들의 대다수는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입니다. 또한 병사들의 군 특기를 부여할 때도 입대 전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 왔는지 파악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병사 개개인은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역 후에도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신들이 군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영웅담을 들려줄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전문성 넘치는 장병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주변국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이어봤자 중국과 북한, 일본 자신들인데 역사적으로 이들이 한반도를 넘보지 않았더라면 한국도 이렇게까지 군비를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한국의 젊은 청년들도 군대에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국방비 증액을 결정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과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려고 하며 군사적인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인 제공자가 한국이 몸집을 키우니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실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 패널은 한국이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하는데 일본 정부도 기존 GDP 대비 1%만 국방비로 쓸 수 있는 관행을 깨고 증액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자 주변 패널들이 고개를 저었는데요. 여기서 일본 정부가 왜 국방비의 GDP 대비 1%밖에 쓰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일본은 과거 패전국으로 미국과 체결한 조약 때문에 방위비를 증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부 사정에 의해 국방비에 쓸 여력이 안 됐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일본 GDP 대비 258%에 이르는데요. 일본 전문가는 1990년대 장기 불황에 빠진 이래 국채 발행이 급증한 탓으로 역대 어느 정권 하에서도 줄지 않고 늘어만 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진 빚을 갚으며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필요한 1년 예산을 한화로 1066조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일본 국민들의 세금은 3분의 2밖에 되지 않아 3분의 1은 다시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으며 지금까지 쌓인 빚은 약 1경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해 예산의 80%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데요. 나머지 20%의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월급과 복지사업, 그리고 기타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GDP 1%의 국방비도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는 무리하게 도쿄올림픽을 개최해 그 손해는 더욱 큰데요. 일본 국민들은 갑자기 정부가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그 돈으로 국가부채를 갚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은행에 저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내부 사정이 날로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내후년이면 국방비를 추월하게 될 것이며 그 격차는 매해마다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일본은 예산의 1%만 국방비로 써도 한국의 국방비보다 훨씬 많다라는 말도 옛말이 된 것이죠. 방송에서 이러한 암울한 이야기가 오가자 한 패널이 스스로 위안을 삼는 말을 하는데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태평양 전쟁까지 군사 대국이 되어봤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던 말던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 대국이 되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해도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한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해도 별로 불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패널이 한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보다 미국의 항모전단을 지원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더 만드는 것이 더 좋은데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아 항모를 건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급하게 강습 상륙함을 경항모로 개조해 미 해병대 F-35B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국방비가 증가하면서 무기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고 말하는데요. 한 패널이 세계 무기 수출액표를 꺼내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주요 무기 생산국인 이탈리아, 영국, 중국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패널이 한국의 무기들이 왜 이렇게 잘 팔리냐 묻자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무기 판매 전략을 잘 세웠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잠수함에 대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이 일본의 잠수함을 사지 않고 한국의 잠수함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은 워낙 오래전부터 쌓아온 경험으로 품질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와 별다른 홍보 없이 수주전에 참가했었고 반면 한국은 적은 경험에도 꽤 괜찮은 잠수함을 만든 데다가 특히 싼 가격 전략을 택해 일본이 졌다고 말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다행히 아프간 수송작전에서처럼 일본어를 못 읽어서 인도나 다른 나라들이 안 샀다는 핑계는 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여김없이 방송에서 독도 이야기를 꺼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고지도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 고지도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어 갑자기 모자이크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1600년대 제작된 이 일본의 고지도는 에도 시대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대문짝만하게 현재의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황한 방송사는 조선해라고 표기된 곳에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스스로 한국의 동해가 일본해가 아닌 것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당황한 일본 방송사는 일본이 워낙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이 자국의 영토를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말하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치사한 일본은 본인들이 만든 고지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어도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면서 한국을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주범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런 비열한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앞으로 더 강해질 한국이 하루빨리 일본의 망언을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